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고차 방정식. 일단 요거 한번 봐볼까? 방정식이라는 게 뭐지, 방정식? 처음 시작부터. 처음부터 할 거야, 방정식. 등호 만족하는 그 변수의 값을 고르는 거지, 그치? 이 등호를 만족하는 값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지. 2차 방정식이 나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야. 그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골라볼까? 라고 하면 여기서 고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1차식으로 바꾸지. 그 과정이 인수분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x-알파, x-베타가 0이야. 라고 고백꼴로 표현하면은 앞에 있는 뭉탱이가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뭉탱이가 0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가 알파이거나 베타일 때 얘가 0이 될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이 알파거나 베타야. 이렇게 찾았었지, 그치? 이거. 그럼 얘가 3차 방정식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없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승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 되기 위한 x값을 골라볼까? 라고 하면은 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면 얘를 놓고 등호 만족한 x값이 얼마야? 이거 못 찾아. 그래서 흔히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인수분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는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 꼴로 만들고 등호 만족한 x값을 고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3차 방정식은 꼭 1차 꼴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고차 방정식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 x-알파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f야. 이렇게밖에 인수분해 더 안 된대. 그치?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등호를 만족한 x값을 골라볼까? 라고 하면은 1차 방정식으로 굳이 갖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을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럼 2차까지 갖고 내려오면은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거다. 그럼 얘를 고차 방정식을 일단 3차 방정식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1차든 2차든 우리가 하기 편한 걸로 갖고 내려와야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무조건 조립제법이지, 조립제법.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조립제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잘 되고 있지? 그럼 다시 계속 가볼까? 3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걸 조립제법을 할 거야. A, B, C, D를 이렇게 조립제법을 할 거다. 그럼 여기 쓰여지는 수는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유도해서 이 값을 쓸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쓰여지는 수는 누가 되면 될까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저기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A랑 B랑 C의 D의 합이 0이야. 한마디로 개수의 총합이 0이에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요건 1로 된다 이거지, 그치? 수연아,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짝수 개수나? 그치, 그치. 아니야, 건너건너 합이, 그치, 같은 경우지. 동일하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짝수 개수의 총합과, 합과, 홀수 개수의 총합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요거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됩니다. 이렇게다. 오케이? 다시, 마지막으로. 야,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그럼 요건 뭘로 해요? 이거 A의 약수. 근데 여기 좋아. 분해. 저기서는 D의 약수가 되겠지, 그치? 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도 껴있냐면은 분수도 껴있어, 분수도.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하면서 이야기하면 된다. 알겠지? 분수도 껴있을 수 있어. 오케이? 됐지? 그럼 한번 가볼까요?
설명을 좀 더 하고 갈게요. 좀 쭉 다 하고. 3차 방정식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 거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특징. 이렇게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0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명확하게 이래서 저래서 저거니까 저거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수연아 실근을 하나 같지 그지? 얘는 실수근을 무조건 한 개 이상 가져요. 한 개 이상 갖는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식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저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거야. 이게 좀 복잡하고 나중에 이제 함수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이런 특징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이 기억하고 가는 거다. 기억. 3차 방정식은 실수근이 무조건 하나 있구나. 이렇게. 그럼 다시 2차 방정식은 여기나 실수근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나? 이거 아니지, 그치? 아니야. x축과 만나는 거를 근이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무조건 만나야 되고 잘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특징을 계속 가볼까? 여기 있는 a랑 b랑 c랑 d가 전부 다 실수야. 이렇게 a, b, c, d가 다 실수야. 근데 저 3차 방정식에 대한 한 근이 m 플러스 ni라고 나왔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까요? 켈레글이 되겠지? 그 왜? 응? 뭐라고 다시? 실수여서.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실수근을 무조건 하나는 갖는데 그렇지? 쟤를 인수분해했을 때 최고 차이 계수인 a로 묶여서 x-p로 인수분해됐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실수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 몰라. 그래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라고 쓸게 그냥 플러스 b' 이라고 일단 요렇게는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요게 0이 되게 하는 근 중 하나가 m 플러스 ni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얘를 전개를 쫙 하잖아? 그럼 이 전개했을 때 결과가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지? 한마디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개수 비교를. 여기 있는 얘 3차 개수 필요 없고 2차 개수를 비교하면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거지, 그치? 요 결과에 대한 연산 결과가 b가 나와야 돼. 한마디로 실수가 나와야 돼, 요거야. 오케이? 그럼 얘랑 곱했을 때 뭐냐면은 a'x 제곱이지. 얘랑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px 제곱인데 얘에 대한 개수가 실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a'-p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a'도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 얘도 뭐야? 당연히 동일한 이유로 실수여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럼 여기 있는 m 플러스 ni라는 요 허근은 여기 있는 2차식이 나왔을 텐데, 그치?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개수가 실수일 거니까 켤레근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됐지? 증명까지 다 했으니까 민정이 선생님 시킨 대로 열심히 잘 해보세요. 오케이. 다음 다시 또 가자. 이번에는 A랑 B랑 C랑 D가 다 유리수야, 유리수. 근데 요거에 대한 한 근이 M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수가 나왔네? 그럼 또 다른 근은 뭐가 될까? 이거 M 마이너스 Ni 되는 거 맞나? 왜? M 마이너스 루트 N 되는 거 맞나요? 맞아? 왜 맞아? 너 똑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쭉 가져옵니다. 이렇게 써볼게. 얘는 그 근을 몰라. 여기는 한 근이 유리수여야 돼? 아니야. 실수이면 되니까 얘 P도 뭔지 몰라요. 뒤에는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치? 전개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다 유리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3차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있는 A는 당연히 유리수야, 유리수. 아까 전 A, B, C, D가 유리수야 라고 했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얘를 반영해서 여기다 적은 거고 다시 2차 비교해 볼까? 얘랑 얘 곱하면 뭐냐면 B'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PA라고 되는데 얘도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유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다시 또 1차 개수 한번 비교해 보자. 1차 개수 여기는 얘랑 그치? 아니 여긴 얘랑 곱하고 여긴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하면 되겠지, 그치? 계속 만들어 봐.
그럼 누구냐면은 C'에다가 마이너스 B 프라임 P 얘도 뭐여야 돼요? 유리수여야 돼요. 이렇게. 맞지? 또 다시. 여기 있는 상수 부분은 너랑 너 곱한 건데 마이너스 P 곱하기 C 프라임도 뭐가 돼야 돼? 얘도 유리수가 돼야 돼. 야, 이렇게 조건 세우니까 조금 어렵네. 여서 가정을 조금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야, 이거를 자꾸 말로 뱉을 수 있으면 된다고. 요게 만약에 무리수야. 라고 해볼까? 이게 무리수면은, 여기 있는 얘가 무리수니까, 여기는 얘가 유리수니까, 응? 얘는 무리수겠지? 그치? 그럼 B 프라임이 뭐야?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더한 게 되겠다. 우리 대화가 되고 있지? 어쩔 수 없어. 증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아니면 그냥 이거니까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다시 여긴 얘가 만약에 무리수라고 한다면 여긴 얘는 유리수잖아. A 얘는 무리수야. 그래서 B 프라임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야. 이렇게 됐지? 그 다시 여기 있는 B 프라임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그치? 에다가 무리수를 곱하면은 맞지? 얘는 무리수 되고 얘는 뭔지 몰라. 맞지? 걔를 이항시켰더니 얘도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된다. 누가? C 프라임이. 이렇게? 그럼 다시 가. 여기는 C 프라임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야. 면은 P가 아까 무리수라 했잖아. 곱하면은 얘 유리수가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야. 잘못됐네. P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유리수여야 돼요, 유리수. 이렇게? 됐지? 찾았다. 그럼 다시 갈까? P가 유리수예요 라고 하면 여긴 얘가 뭐지? 유리수지. 그 넘겼더니 B 프라임 뭐예요? 유리수. 그럼 봐봐. B 프라임 유리수야? P 유리수야. 넘겼더니 뭐야? C 프라임도 유리수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A나 B 프라임이나 C 프라임 전부 다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 이거다. 그럼 여기 있는 A, B, C, D가 유리수면 한근은 반드시 유리수여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개수들 있잖아? 누구? A랑 B 프라임이랑 C 프라임이라는 거는 무조건 유리수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들이 다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수로 나왔으니까 또 다른 근은 요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켤레근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지. 할 수 있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당연히 그냥 막 간다고 했을 때는 결과만 알고 있었겠지, 그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아직은 시험 기간이 아니잖아, 그지?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이게 뭐야 몰라 하면은 그냥 외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알지? 지금 해갖고 오세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는 이 3차 방정식에서 a랑 b랑 c랑 d랑 얘네가 다 실수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한 근이 n 플러스 ni라고 한다면 개수가 다 실수네. 한 근이 근데 무리수야? 그럼 또 다른 근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게 맞냐면 무조건 켤레근이 되는 게 맞아요. 이 2차 방정식이랑 성질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 이거 쫙 해보고 외우면 돼요. 다시 두 번째 A랑 B랑 C랑 D가 뭐예요? 유리수인데 유리수 여기서 발생된 한 근이 m 더하기 루트 n이라는 무리근이었다면 이지? 그럼 또 다른 근은 뭐야? m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켤레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4차는 안 할 거야. 나도 자신이 없거든. 근데 너무 복잡해갖고 4차는 일단 생략? 4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써주기만 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 이거 증명 한번 해봐야 돼요 라고 하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차랑 똑같아. 이렇게 하자 그냥. A, B, C, D E는 0이야. 이렇게. 됐지?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A랑 B랑 C랑 D랑 A, B, C, D, E가 전부 다 실수야. 근데 요거에 대한 한 근이 뭐야? M 플러스 NI라는 허근이다. 그 위에 거랑 똑같아. 또 다른 건 뭐야? 무조건 M 마이너스 NI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위에 거랑 똑같아. 증명을 굳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똑같이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다시 똑같아. A, B, C, D, E가 다 뭐예요? 유리수야, 유리수. 인 경우에는 X가
m 플러스 루트 n이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m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무조건 5차, 6차, 7차, 8차 다 똑같이 이러한 켤레근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잘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요거에 대한 두어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 민정아, 3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거지, 그치? 3차 방정식의 해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특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치?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가져가야 돼, 그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주립제법이다. 인수분해지, 그치?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1이랑 5랑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이랑 6이에요, 이렇게. 주립제법 할 거예요. 개수의 총합이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패스고, 건너합이 동일하네. 너 11이고 너 11이니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더해서 내려왔고, 곱해 올라갔고, 나머지 0 됐네. 그치? 그 2차로 오면은 여기 조립제법 하는 것보다 식 써놓고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편해.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근이 됐고,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더 안 된다. 근데 문제에서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에 대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요거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 어떤 걸 써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면, 그냥 갖고 놀자 이렇게 해보자면, 근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4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냐면은 6이에요. 맞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잖아.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잖아. 차수 내리기 하면 되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6이란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건 뭐야?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6.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6과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그냥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4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2만큼 빼세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시만 해준 거고 어려운 건 아니다. 요현아 졸리면은 일어서서 하든 이렇게 하십시오. 됐지. 다시 465번도 하나 가볼 건데 이거를 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봐봐,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얘기해 줄 건데 3차, 4차 x 3승 ax 3승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야. 이렇게? 그럼 얘에 대한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야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근계수 관계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지? 뭐 결과적으로는 쫙 외우면 되긴 하는데 한번 써보기만 해볼까? 요거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최고차의 계수 a로 묶여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랑 같지 않을까요? 그치? 더 오면 다 전개할 거야. 민정아, 이거 전개할 수 있니? 그냥 물어본 거야. 할 수 있지, 그치? 전개 한 번에 뿅 하고 할 수 있어? 그냥 물어본 거야. 할 수 있지, 그치?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 묶여서, 이거 뭐야? x3승이지, x3승에다가, 마이너스 a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이렇게, x제곱이다. 또, 플러스 a 묶어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예요. 마이너스 a 묶여서 알파 베타 감마야. 이렇게. 맞지? 그럼 보면은 좌변과 비교해볼까? 좌변과 비교해봤더니 요만큼이 누구냐면 b야. 맞지? 요만큼이 누구냐면은 요만큼이 c야. 요만큼이 d야. 요거네, 그치? 맞지? 그럼 요거네.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a로 나오잖아? 그럼 세 근의 합이네. 여기 있는 얘를 그래. a로 나오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의 합이네. 맞지?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a로 나오잖아? 그럼 세 근의 곱이네. 여섯
근계수 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아, 여기 있는 얘 누구 B를 마이너스 A로 나누잖아? 그럼 얘는 세근의 합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전개한식 보고 쓰는 거지, 그지? 여기 있는 얘를 A로 나누잖아? 누구를 C를 A로 나누잖아? 그럼 두 근의 곱의 합이야. 그래서 A분의 C가 두 개씩 곱한 거에 대한 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를 마이너스 A로 나누면 D를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세근의 곱이에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알파, 베타, 감마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첫 번째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계수 관계. 그럼 두 번째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계수 관계인데 ax 4승 더하기 bx 3승 ab c d e 했었지, 그치? 얘에 대한 내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써주냐? 델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근이 요거야. 그러면은 얘 똑같이 제처럼 쓸 수 있겠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쫙 전개를 쫙 해놨을 때 그거에 대한 얘처럼 비교한 결과가 내 근의 곱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야. 쟤랑 똑같네. 그치? 왜 전개했을 때 그 가장 높은 차수, 그 다음 차수의 개수는 항상 똑같이 나올 거여서. 오케이? 뭐 궁금하면 해봐도 돼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에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곱한 거의 합은 얼마냐면은 a분의 c입니다. 똑같네? 세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이건 근이 4개니까 세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쭉 가서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똑같네? 4개를 싹 다 곱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다. 그럼 5차 방정식이 달라질까?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주면 된다. 됐지? 그럼 다시 이제 선생님 문제 같이 하나 풀고 x제곱에다가 더하기 7x 플러스 3이야. 요거에 대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라고 돼 있다.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알파, 베타야. 여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거 얼마게? 어떻게 하게? 민정이 어떻게 하게? 선생님이 물어보는 저 기준은 저게 뭐지? 이렇게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 물어봐. 난 안다 이렇게 쳐다봐야지 안 물어봐.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 요거가 알파랑 베타가 그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치? 근데 나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궁금하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x 대신에. 그래.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네. 1 더하기 7 더하기 3이 뭐예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답이야. 이렇게야. 됐어? 보기 다시. 4차 방정식. 이런 거 봐볼까?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한마디로 등호 만족한 4차식인데, 등호 만족한 x값을 고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번. 어떻게 하게? 3차 방정식처럼 어떤 특이한 유형이 막 없어서 그냥 무조건 조립제법 이거 아니야, 이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여긴 얘가 복 2차식인가? 이렇게 먼저 확인해요. 복 2차식인가? 확인. 복 2차식이 아니네? 그럼 두 번째 2번 넘어가. 대칭식인가? 2번 확인해. 얘 대칭도 아니네? 그럼 3번 넘어가서 얘는 이제 둘 다 아니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지? 1번, 2번, 3번 과정 거치는 거예요.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기차식이라는 거에 대한 뜻이 뭐야? 개수가 개수가 아니지. 차수가
짝수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보기차식을 한다. 4차, 2차, 6차, 4차, 2차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보기차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지? 첫 번째, x제곱이라는 거를 대문자 x 어떤 변수로 치환을 해놓고 인수분해를 시켜보는 거야. 인수분해. 야, 요 정도가, 여기 자꾸 들어가. 요 정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요거를 니네가 쫙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아, 근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넘어가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기차식은 맞는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어거지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선생님 보여줄 거야. 뒤에 좀 이따가. 대칭식이라는 건 어떤 걸 대칭식이라고 하냐면, 야, 보기차식이 아니야 해서 보기차식이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보기차식이 아니야 여서 대칭식으로 넘어왔다면, 대칭식에 온 이런 경우를 얘기하지.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얘가 0이야. 이렇게 돼 있는 식이라고 하면은 99%가 조립제법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대칭식인 경우에는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제시된 거야. 방법.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한다. x제곱으로 묶는다.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할 거야. x제곱 묶었더니 ax제곱 있고 플러스 bx 있고 플러스 c가 있고 플러스 x분의 b가 있고요. 플러스 x제곱분의 a가 있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개수가 대칭이니까 x제곱을 묶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 개수끼리 다시 묶어요. x제곱에다가 a로 묶어서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다시 b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이고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잘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환. 그치? 아, 얘 이렇게 쓰면 뭐해?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뭐로 치환해요? t라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요. 그치? 양변을 제곱해 보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뭐랑 같아? t제곱이랑 같아. 그럼 여긴 얘를 뭐라 쓰면 돼요? 얘를 t제곱 빼기 2라고 쓰면 되겠구나. 얘를 t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요 식을 다 뭐로 바꿔?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꿔놓고 이 2차식은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차식 바꿔놓고 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대칭식입니다. 이렇게. 됐지? 야, 이것도 아니네. 그럼 무조건 조립제법이야, 이거는.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럼 그냥 조립제법이다. 아까 전에 3차 방정식하면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니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방정식에 대한 거는 작성 빼놓고 다 이야기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1시간 반. 그래서 이제 보기차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 보기차식은 469번입니다. 469번 가볼까? 4차 방정식 요거에 대해 요거의 실근 중 가장 큰 수를 대문자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하자. 이걸 찾아봐 이건데 어쨌든 근을 구하는 거지, 그치? x 4승 4차 마이너스 16 x제곱 2차 플러스 36이 0이 되게 하는 근을 찾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보기차식에 걸렸어, 첫 번째 거에.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해요. 너를 대문자 x로, x제곱을 대문자 x로. 그러면은 1차적인 거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36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탈락, 버려. 이제 어거지로 만든다고 어떤 형태를, 이런 형태를. 그치? 포인트를 조금만 짚어주면은 너무 정직하고 이쁘게 유형소에 나온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얘가 걔고. 어떤 경우야? 얘가 보기차식은 맞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건데 정리하려 봤더니 상수가 제곱수네. 야, 첫 번째 상수가 제곱수야. 그러면 우리가 늘 하듯이 똑같이 시행하면 돼요. 누가 기준이냐면 4차랑 상수가 기준이야. 그래서 x 4승 요거에다가 36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치? 뒤에 마이너스 16x 제곱 있잖아. 그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치? 얘 반의 제곱이 얘가 될 거니까 여기 들어간 건 누구? 플러스 12x 제곱 이거나 마이너스 12x 제곱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 12x 제곱을 하면은 뒤에다는 마이너스 12x 제곱을 해야 되고, 맞지?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12x 제곱을 하면 여기 뒤에다는 플러스 12x 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맞지? 첫 번째 식은, 얘 정리했더니 앞에 있는 거는 x 제곱 더하기 6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 있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28x 제곱인데, 얘는 깔끔하게 개수가 유리수인 걸로 인수는 안 될 것 같아. 합차 이용해도 탈락. 귀찮아. 안 할 거야. 이거지? 밑에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에다가 요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서 얘는 개수가 유리수인 걸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을 구하는 거지. 끝까지 가볼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네? 다시 가. 내림처럼 정리.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더 이상 인수는 안 돼.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큰 근과 작은 근만 고르면 되니까 2차 방정식 갖고 내려왔으면 근 구할 수 있다고.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 구해. 근 구할 수 있다고.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 구해. 그 다음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 고른 다음에 그 두 개의 차를 구하세요. 이거다. 할 수 있지? 여기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 안 돼. 요게 보기차식인데 치환했는데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수를 봤더니 대충 예를 들어서 상수가 제곱수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상수 제곱수가 아니야. 뭐 이러진 않겠지만 제곱수가 아니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상수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야. 얘는 상수가 제곱수니까 얘랑 얘가 너 기준 이렇게 잡고 간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상수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4승 마이너스 16x 제곱이 기준이에요. 얘가 30을 냅두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얘 반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64지. 맞지? 마이너스 64 해놓고 요렇게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듭니다. 요것도 많이 있어. 모의고사 문제. 근데 유형수에 많이 이거는 문제가 좀 이상한 거고, 어쨌든. 유형수에 많이 안 들어있을 뿐, 보기차식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드는데, 상수가 제곱수면 주인공, 상수가 제곱수가 아니면은 얘는 나중에 처리한 애가 되는 거다. 알겠지? 됐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보기차식이라고 선생님이 보냈잖아, 수연이가, 그지? 뭐가 나올지 몰라. 수정할래. 보기차식. 보기차식입니다. 다시. 선생님 필요한 유형 알아서 골라서 할 거니까 스텝 2로 가요. 스텝 2로. 이봐. 있다.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대칭식으로 갈 거예요. 대칭식. 수연아? 대칭식. 급한 있어야 되는데. 대칭식 이렇게. 보기차식이 모든 걸 얘기했으니까 잘 공부해보고. 이 끝이야. 이게 더 없어. 보기차식. 대칭식 499번입니다. 요걸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요거를 k라고 할 때 요걸 구해볼까? 요거지, 그치? 가볼게요. x 4승에다가 플러스 4x 3승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7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더하기 1이야. 얘 일단 뭐 x에 대해서 요걸 구해봐 요거지, 그치?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요거 라고 할 때 k 값의 곱을 구해봐 요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발생되는 요 방정식은 일단 보기차식이 아니야. 근데 대칭식이지, 그지? 그럼 대칭식의 경우에는 거의 조립제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칭식에 대한 성질로 갈 거고, 아까 했던 거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x제곱 묶었더니 누구야? x제곱이지. 듣다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봐야 된다. 지금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되니까. 얘 4x야,
얘 마이너스 7이에요. 얘는 x분의 4라고 될 거고 얘는 x제곱분의 1이야 라고 일단 표현 이렇게 했다.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가로 안에는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냅둬 1 묶어. 누구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에요. 묶었다. 4 묶어. 4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묶었다. 빼기 7이라고 해서 얘를 정리하러 갈 거야. 정리하는 방법은 치환이지, 치환.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여긴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하겠지, 이렇게? 치환해요. 치환했더니 어떻게 돼? 얘도 표현해야 되잖아. t로.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t제곱이다.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제곱할 일도 없지, 그치? 요거예요, 요거. 그럼 이만큼 여기로 넘겼더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t제곱 빼기 2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일단은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2차 식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이유는 그래요. 그럼 봐볼까? 얘는 누구야? t제곱 빼기 2에다가 더하기 4t에다가 빼기 7이라고 해서 이 2차식이네. t지만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9 오? 맞아? 마음에 안 들어. 맞겠지 뭐. 맞아. 잘했지, 그지? 맞아. 잘했잖아. 잘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 이게 좀 이상하네, 씨. 이 똥이다, 똥 밟았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요거잖아.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근데 쟤는 누구였지? t.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t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야, 그냥 여기서. 그치? 그럼 등호 만족하는 t 값만 구하면 되네. 요 등호 만족하게 하는 t 값이 있는데 그 t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뭐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고, 근데 그 t 값에 대한 곱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9다. 답은 이렇게. 오케이? 케이스. 이거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끝까지 하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걸 찍었는데, 내신 문제가 좀 이래. 유형이 되게 세분화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칭식은 잘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칭식이 없어. 라고 한다. 식의 작성. 방정식의 작성이야, 방정식의 작성. 이거는 3차 방정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거의 3차 방정식으로 밖에 안 나와. ax 3승 더하기 bx 제곱에다가 플러스 cx 더하기 d가 0이 되게 하는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야 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치? 그 이제 다시 물어보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방정식은 쟤야. 맞지? 근데 세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인 3차 방정식은 누구게? 라고 물어보면 누구게? 용현아 누구게? 모를 듯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물어본다니까? 누구게? 그 마이너스 ax 이거는 좀 민정이 알아? 이거 뭔지 알아? 3차 방정식? 모르면 선생님 비교해 줄게요. 비교. 역시 비교해야지. 한 번만 써보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좀 더 지저분한 것도 있으니까 일단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인 3차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세 근인 3차 방정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얘를 전개를 하잖아?
번거롭죠?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x3승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에다가 다 이하라고 선생님 1번 써주는 거다. 이거 아니면 외우는 거밖에 없어서 감마 알파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렇지? 근데 얘 밑에 있는 거는 전개했던 x3승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야. 이렇게다. 위에 거랑 밑에 거에 대한 차이가 뭐밖에 없지? 2차 계수랑 상수에 대한 그냥 부호만 바뀐 거야지. 그치? 그럼 다시 일로 와요. 얘에 대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라고 하고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가 세근인 식을 세워볼까? 라고 하면 나머지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2차 계수 부호가 달라지고 상수에 대한 부호가 달라지면은 근의 부호가 바뀐 3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여기서 봤잖아, 그치? 이거예요. 하나. 또 두 번째. 또 있어요. 수연아.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이 누구게? D.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결과를 일단 써보면은, 맞아. dx3승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는 0이야. 이거다. 이것도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 거고, 식을 변형을 뭐 해야 돼? 나는 할 거야. 갑자. 저걸 한번 가볼게요. 일단 준비. 얘 여기 A 딱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A 붙어서. 그렇지? 이거지.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상수분인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 있는 D네? 맞지? 준비. D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를 세워놓고 이제 준비하러 가볼게. 여기 있는 요 식은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이라 했으니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최고 차이 계수는 여전히 a면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이렇게. 그래서 1차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누구냐면 x 3승분의 a 플러스 얘는 x제곱분의 b 플러스 얘는 x분의 c 플러스 nd가 a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알파 x분의 1 마이너스 베타 x분의 1 마이너스 감마라고 이렇게 표현되겠네. 식 이쁘게 한번 쫙 정리해 볼 건데 양변에 똑같이 x 3승만큼 곱해 볼까? 그럼 얘는 누구지? a 더하기 bx에다가 cx 제곱에다가 더하기 dx 3승이에요. x 3개 곱한 거잖아. x 3승 곱했으니까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는다. 넣었더니 a에다가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x, 얘는 1 마이너스 베타 x, 얘는 1 마이너스 감마 x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네, 여기다 x 3승 곱했으니까 x를 3개 곱했으니까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곱한 거야. 오케이. 여기 가자. 더. 야, 이거 보기 불편한데, 그지? 불편해. 그래서 여긴 요 식에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묶어내.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묶어냈다.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얘는 x. 그래서 누구야?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얘 묶자. 뭐로?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내자. 얘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얘는 묶어 나왔으니까 x. 그치? 얘 누구예요?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감마 묶자. 그럼 x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게 맞다. 봐봐. 식 정리했더니 여기 a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했더니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됐고요. 나머지는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x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야. 이렇게. 맞지? 근데 얘가 누구래? D래, D. 아까 준비 D였지. 그래서 얘는 D 곱하기 얘가 됐다.
얘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생님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막 꾸려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기 있는 거 x3승 나눴고 x3승 곱했으니까 x셋이 x3승 집어넣고 x3승 곱했으니까 개수만 뒤집힌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얘에 대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역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개수만 뒤집으면 된다라고 되겠지, 그치? 그럼 다시 마지막은 아니고 뭐 무궁무진하지만 일단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과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세근인 3차 방정식을 얘기해 주세요. 다 하네. 됐어. 끝. 이제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다 했다. 이제 진도. 나 근데 유형이 많이 없어. 이거다. 오메가 설명할 거 딱 3개밖에 없습니다. 1번 오메가. 1번 오메가만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다 똑같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1번 오메가는 요거예요. x3승이 1이 되게 하는 근 중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 그치? 허근 중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지. 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허근이 있는데 그 허근 중 하나를 오메가야 라고 하는 게 요 1번 오메가예요. 오케이? 그럼 2번 오메가로 가면은 2번 오메가는 x3승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허근이 있는데 그 근의 이름을 오메가야. 이게 2번 오메가야. 3번 오메가는 뭐냐면은 3번 오메가 x3승이 a3승이 되게 하는 근 중 허근이 있는데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요. 이게 3번 오메가다. 4번 오메가도 있어. 4번 오메가 3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근 중 허근이 있는데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오메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1번, 2번 오메가는 계속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오메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만 선생님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근 중 하나가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먼저 보자! 라고 해서, x3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 중 하나가 오메가,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근 중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럼 또 다른 건 무조건 뭐야? 켤레근이야. 그치? 그럼 가지고 올라와요. 올라왔더니, 여기 3차 방정식이니까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또 다른 건 무조건 켤레 오메가야. 그리고 여기 있는 2차식에서 발생된 거가 근이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갖다 다 얘기하는 거다. 나머지는 없어요. 1번 어떤 게 있다? 얘에 대한 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메가 3승은 1이야. 요거는 온리 차수 내리기만 한다. 그치? 다시 또 켤레 오메가의 3승은 얼마야? 1이야. 얘도 온리 차수 내리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얘에 대한 근 중 오메가 켤레 오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 얘도 뭐 하는 거야? 1번 차수 내리기 할 때 사용돼요. 2번 모양의 값으로 사용된다. 요 세 개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항이 여러 개면은 연산하기 어려워서 하능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좀 이따 보여줄게. 다시 또 뭐가 있냐면 요거지. 요거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오케이? 사용 방법을 잘 듣고 잘 기억하면 돼요. 차수 내리기 사용돼. 모양도 사용이 되는 거야. 다시 3번.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뭐 요거는 모양의 값을 사용할 때 사용하겠지. 뭐 차수 그런 건 상관없이. 마지막 4번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x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구나. 이렇게 사용하겠지. 언제? 문제에서 만약에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 얼마게? 라고 물어보면 아까 했었지? 뭐 하는 거예요? 1 대입한 거 1. 그래서 얼마? 3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게 4번이에요. 4개 다 봤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심플한 거 니네가 잘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뭐 차수 내리기 뭐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게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 모양이랑 차수 내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 플러스 1을 조건에서 허근이 들어가야 오메가 사용하시는 거죠? 다시 못 들었어. 저기 1번에서 네. 허근이란 조건이 있을 때 그치. 응. 근데 만약에 허근 조건이 없으면 저거는 성립이 안 돼요. 네, 맞아요. 안 돼요. 허근이라고 줄 거야. 오메가가 나오면 허근이라고 줄 거야, 아마. 이렇게. 좋아. 여기 가볼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또?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오메가 더하기 1 곱하기 수연아. 암산 시작. 암산, 수연 시작. 수연아, 암산 시작. 몰라요. 이거, 결과 얼마야? 얼마? 4. 이렇게.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이거 항이 여러 개인데, 봐봐. 요 두 개까지 하고 무난해. 전개할 수 있거든, 그지? 무난해. 근데, 세 개까지만 전개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얘는, 그, 항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줄이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려고.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그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아. 그치? 이거 곱했더니 뭐야? 오메가 3승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1이다, 1. 맞지? 1! 이거 얼마야?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2예요. 근데 얘는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얼마야? 1이야. 그치? 얘는 얼마야? 다시 똑같이 2겠지? 이게 결과가 4예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항의 개수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수를 내리기도 해요. 이게 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2번이. 요건 딱 요렇게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딱 요렇게 나와야지만. 제일 유연한 애는 얘가 제일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다. 그럼 다시 가볼까? 2번으로. 요것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고 넘어갈 건데, 얘를 넘어가자. 그 전에 요거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다 실수예요. 나머지 한 근은 켤레 오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긴 얘는 2항 했더니 x 3승 더하기 1이 0이야.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얘가 0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 대한 두 근을 이렇게 나머지는 쭉 펼쳐놓은 게 똑같습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 이 정도만 배울 수 있으면 되고 얘예요. 얘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지. x 3승은 8이 되게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거야. 근데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럼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오메가가 되는 거고 보여주는 건 쟤랑 똑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봐볼까? 8 이항하자. 그럼 x 3승 마이너스 8이 0이 되게 하는 허근이 있을 텐데 그 허근 중 하나는 오메가, 허근 중 하나는 켤레 오메가야. 그렇지? 인수분해 정리.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0이 되게 하는 허근 중 하나가 오메가 켤레 오메가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해석이 쟤랑 또 똑같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여기까지 좋아. 이거 하면 되잖아. 똑같으니까. X 4, 2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 중 하나가 허근이야. 이렇게 되겠고 갑자기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 한 허근 오메가야. 오메가 구승이 누구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누구게? 이렇게 어떻게 찾을까?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냥 얘에다 얘 곱한 거예요. 얘는 그냥 이거 전개한 게.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 이런 역추론 과정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 했더니 일단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0이 되게 하는 허근을 오메가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 허근은 어디서 발생됐냐면 여기에서 발생된 거야. 용현아 집중해야 돼요. 쉴 거야 좀 있으면.
여기서 발생된 거야. 그러면 앞에 x-1이라는 게 필요해? 저기는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0이 되게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구나. 맞지? 그 양변에 똑같이 x-1을 곱해도 오메가라는 근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0이 되게 하는 한 허근이 여전히 누구야? 오메가야. 그러면은 x 3승 마이너스 8이 0이 되게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는 거구나. 그럼 x 3승이 얼마? 8이 되게 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는 거니까 오메가 3승이 누가 되는 거야? 8 되는 거야. 얘를 3번 곱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역추론이 조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고 여기서 발생되는 거네. 너만 갖다 쓸 거야. 3차식을 이렇게 바꿔 정리할 수 있어. 정도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다. 그리고 참고사항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참고라고 쓸게요. 참고. 거의 대부분 모르지 않을까? 근데 수현이는 저번에 수현한테 얘기한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알고 있어. 참고. 비밀이야. 참고. 이게 뭐냐면 1번 오메가가 있고 2번 오메가가 있지, 그치? 1번, 2번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허근을 1번 오메가라고 하지, 그치? 그럼 이 1번 오메가에 대한 해를 구하잖아. 근의 공식을 통해 해를 구하잖아.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요 1번 오메가에 대한 허근이야. 그치? 그럼 이쁘게 주면 뭐 얘가 0이 되게 하는 허근이 있는데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근데 x가 얘가 되게 하는 값에 따라서 문제에서 얘가 되게 하는 x값에 따라서 그 x값을 오메가를 한다면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로 와갖고 요걸 해석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1번 오메가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면은 요거를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외우는 거고 어떻게 해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x는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해서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을 만들 거고 양변에 2배를 하고 1만큼 더했더니 2x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야 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얘를 만족한 x값은 얘야.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잖아? 그럼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한 x값이 누구냐면 얘야. 그치? 3 넘어가. 그럼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가 0이 되게 하는 x값도 얘고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값도 얘야. 그럼 얘가 요 오메가구나 이렇게 밝힐 수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 그냥 기억하고 가면 된다. 오케이? 그럼 다시 요거 말고 또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한 요 오메가도 있는데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어떻게 외워졌냐면 얘 부호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야. 이렇게 그냥 외워졌어. 나는 이렇게. 알겠지? 이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플러스일 때 이 방정식이네.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외워졌어.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맞네 하다 보면은 외워지니까 그때까지 맞네 하면 된다. 알겠지?